안녕하세요. 묶음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수입신고 필증 해석에 이어서 수출신고 필증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신고 필증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발행되는 서류입니다. 실무에서는 수출면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수출신고는 수입신고에 비해서 복잡하지 않지만 수출신고 필증은 관세, 환급 등 각종 수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증빙 서류이기 때문에 수출신고 시에 정확하게 기재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수출신고 필증을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신고자란에는 수출신고를 한 업체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관세사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세사무소의 상호와 관세사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2번 수출대행자와 수출화주란에는 수출대행자와 수출화주의 상호 또는 성명, 통관고유 부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보통은 화주가 직접 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출대행자란에도 수출화주의 상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수출자 구분은 수출대행자와 제조자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수출대행자와 제조자가 동일한 경우 A, 수출대행자가 수출대행만을 한 경우는 B, 수출대행자가 완제품을 공급받아서 수출한 경우 C, 수출화주와 제조사가 본사와 지사 관계인 경우는 D를 기재합니다. 3번 제조자란에는 수출하는 물품을 제조한 업체를 기재합니다. 제조자의 상호와 통관 고유 부호, 제조 장소의 우편번호, 산업단지 부호를 기재를 하는데요. 만약에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산업단지 부호를 999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조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조사 미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세 환급은 수출자와 제조자가 할 수가 있는데요. 제조자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자의 상호와 통관 고유 부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26번 환급 신청인 란에서 코드 2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4번 구매자란에는 인보이스상에 명시된 외국의 구매회사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구매자 부호도 같이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구매자 부호는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해외 거래처 부호를 의미합니다. 등록된 해외 거래처 부호가 없는 경우에는 유니패스에서 해외 거래처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해외 거래처 부호를 등록하실 때에는 해외 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가 표기된 인보이스 등 선적 서류가 필요합니다. 5번 신고번호란에는 수출신고서 제출 시 생성되는 번호가 기재됩니다. 신고인 부호 5자리, 연도 2자리, 일련번호 6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고서식 구분 1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신고서식 구분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는 X, 반송신고는 R입니다. 6번 세관과란에는 물품 소재지 세관부호와 과부호를 기재합니다. 세관부호 3자리와 과부호 2자리로 표기가 되고 대표적인 세관부호로는 020 인천세관, 030 부산세관 등이 있습니다. 7번 신고일자는 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8번 신고 구분란에는 신고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신고 구분 부호에는 E.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H. 페이퍼리스 수출신고, M. 반송신고 등이 있습니다. 보통은 H. 페이퍼리스 수출신고를 많이 합니다. 9번 CS 구분란은 세관검사 여부가 기재되는 란입니다. A는 수출검사 생략, B는 일반 검사 대상, R은 무작위 추출에 의한 검사 대상, Y는 최초 수출에 의한 검사 대상입니다. 수출 시에는 보통 중고 물품이나 위험성이 높은 물품이 아니면 검사가 생략되고 바로 수리가 됩니다. 하지만 수출 경험이 없는 업체에서 최초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검사 시에는 원산지 표시, 물품 개수 등이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현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10번 거래 구분란에는 해당하는 거래 구분에 따라서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거래 구분의 종류에는 11번 일반 형태 수출, 92번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 93번 수입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여 반출되는 물품 등이 있습니다. 11번 종류란에는 수출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수출의 종류에는 A. 일반 수출, B. 보세 공장으로부터의 수출 등이 있습니다. 12번은 결제 방법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결제 방법으로는 LS 일람 출급 신용장 방식, LU 기한부 신용장 방식, PT 단순 송금 방식 등이 있습니다. 13번 목적국 란에는 수출 물품이 최종으로 도착하는 국가의 약어와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14번 적재항 란에는 수출 물품이 적재되는 항구 혹은 공항명을 기재합니다. 대표적인 항구명으로는 부산항 KRPUS, 인천항 KRINC 등이 있습니다. 18번 적재예정 보세구역란에는 적재를 위한 장치 장소에 보세구역 코드를 기재합니다.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거나
아직 미정인 경우에는 세관보호 세 자리와 99999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코드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19번은 운송 형태를 기재하는 란입니다. 운송 수단과 운송 용기 코드를 기재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운송 수단으로는 10 선박, 40 항공기, 50 우편물 운송이 있습니다. 운송 용기에는 BU, 벌크, FC, FCL 컨테이너, LC, LCL 컨테이너, ETC, 기타 등이 있습니다. 샘플 필증 상에는 10FC라고 되어 있으니 운송수단은 선박, 그리고 운송 용기는 FCL 컨테이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번 물품 소재지란에는 수출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의 우편번호 5자리와 장치 장소를 기재합니다. 물품 소재지가 보세구역일 경우에는 보세구역명과 주소를 기재하시면 되고, 보세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이때 반드시 수출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를 기재하셔야 되는데요. 신고지와 다른 장소에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계약상의 수출, 반송 등 수출 물품이 보세구역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보세구역 부호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22번 LC 번호란에는 신용장 거래 방식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해당 신용장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3번 물품 상태란에는 수출 물품이 신품인지 중고품인지를 기재합니다. 수출 물품이 신품인 경우에는 N, 중고품인 경우에는 O, 신품과 중고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M을 기재합니다. 수출 물품이 중고품인 경우에는 검사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24번 사전 임시개청 통보 여부란에는 사전에 임시개청을 통보를 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임시개청을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A, 통보했을 경우는 B를 기재합니다. 여기서 임시개청이란 세관 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휴일 또는 일과 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세관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임시개청을 위해서는 세관에 미리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5번 반송사유란에는 해당 물품이 반송 물품인 경우에 반송사유 부호를 기재합니다.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송사유 부호에는 11번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12번 수입 신고 전에 계약 상의가 확인된 물품 등이 있습니다. 26번 환급신청인 란에는 환급신청인을 해당하는 번호로 기재합니다. 수출 물품이 환급 대상인 경우 환급신청인은 수출자 혹은 제조자입니다. 수출 대행자나 수출 화주인 경우는 1, 제조자인 경우는 2를 기재하면 됩니다. 란 번호 란에는 품목별 란 번호를 기재합니다. 세번부호나 원산지, 상표 등이 다르면 이 란을 구분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27번 품명란에는 해당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10단위에 상의 품명이 특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시면 되고, 품목번호 중 최종 4단위에도 관세율표상 품명이 특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28번 거래 품명란에는 실제 상거래 시 인보이스 등 무역 서류에 기재하는 품명을 기재합니다. 29번 상표명란에는 상표가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는 하나의 상표명을 기재합니다. 상표명이 다른 경우에는 란을 구분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실 때 상표명에 포함되어 있는 공백을 제거하고 연결해서 기재하셔야 하고, 상표가 없는 경우에는 NO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30번 모델 규격란에는 해당 품목의 인보이스상 세부 모델 및 규격을 기재합니다. 모델과 규격은 최대한 자세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31번 성분란에는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품목 분류, 관세, 환급,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과 함량을 기재합니다. 농산물 혼합물이나 실, 직물의 경우에는 성분과 함량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32번 수량란에는 해당 품목의 모델 규격별 수량을 기재합니다. 기재하실 때 단위도 같이 기재하셔야 합니다. 33번 단가란에는 해당 품목의 단가를 기재하고, 34번 금액란에는 수량의 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35번 세번 부호란에는 해당 물품의 세번 부호를 10단위까지 기재합니다.
여기서 3번은 HS 코드를 의미하는데요. 정확한 품목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6번 순중량란에는 물품의 포장 용기를 제외한 순중량을 기재합니다. 단위는 kg입니다. 38번 신고 가격란에는 FOB 기준의 원화 가격을 원 단위까지 기재합니다. 인보이스사항 결제 조건이 FOB가 아닌 경우에는 FOB 가격으로 산정해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결제 조건이 CIF인 경우에는 운임과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여기에 기재됩니다. 39번 송품장 부호란에는 해당 수출건의 인보이스 번호를 기재합니다. 40번 수입신고 번호란에는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에 수입신고 번호와 해당 수입신고건의 란번호를 기재합니다. 41번 원산지란에는 해당 물품 원산지의 국가 부호, 결정 기준, 표시 여부,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여부를 기재합니다. 수출 이후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예정인 경우에도 기재합니다. 42번 포장 개수란에는 해당 물품의 외포장 개수와 단위를 기재합니다. 43번 수출 요건 확인란에는 HS 코드 분류에 따라서 수출 요건이 있는 경우에 각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출 요건 확인은 관세 법령 정보 포털에서 HS 코드를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4번 총중량란에는 수출신고 물품의 총중량을 기재합니다. 이때 용기를 포함한 무게를 기재를 하고 포장 명세서에 보통 그로스 웨이트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kg입니다. 45번 총 포장 개수란에는 포장 명세서상의 총 외포장 개수와 단위를 기재합니다. 포장 단위는 CT, 카톤, DR, 드럼통, GT, 기타 개수를 헤아릴 수 있는 물품 등이 있습니다. 46번 총신고 가격란에는 수출신고 가격의 합계를 원화와 미화로 표기합니다. 원화의 경우 원단위 이하는 절사되고 미화의 경우에는 총신고 가격을 관세청 고시 수출 환율을 적용하여 미화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47번 운임란에는 결제 금액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기재를 합니다. 수출 신고서상에는 원화로 환산되어서 기재가 됩니다. 인코텀즈 EF 규칙에서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지만 CD 규칙인 경우에는 결제 금액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재해야 합니다. 48번 보험료란에는 47번 운임과 마찬가지로 결제 금액에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에 기재합니다. 49번 결제금액란에는 인보이스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인도 조건, 통화 종류, 금액 순으로 기재를 합니다. 여기서 인도 조건은 인코텀즈 정형 거래 조건을 의미하고 금액은 실제 결제 금액을 의미합니다. 결제 금액에 운임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7번, 48번 운임 보험료란에 각각 구분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50번 수입화물관리번호란은 물품이 반송 물품인 경우에 해당 물품의 수입화물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이때 전량, 분할, 여러 건 반송 등을 구분해서 기재를 하는데요. 화물을 전량 반송하는 경우에는 A, 화물을 분할하여 반송하는 경우에는 B, 여러 건의 화물을 동시에 반송하는 경우에는 C를 기재합니다. 52번 세관 기재란은 세관에서 사용하는 특기사항 기재란으로 신고 시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53번 운송인란에는 물품이 보세운송 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보세운송 신고인의 상호와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면 됩니다. 일반 수출 물품인 경우에는 복합운송 주선업자 등 당해 수출 물품의 운송인의 상호와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54번 기간란에는 보세운송 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 신고 수리 일자와 종료 일자를 기재를 하고 일반 수출 물품인 경우에는 운송 예정 기간을 적으면 됩니다. 55번 적재 의무 기한란에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기산된 최초 적재 의무 기한일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기재가 됩니다. 적재 의무 기한은 수출 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적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재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적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6번 담당자란에는 세관의 접수 담당자가 기재가 되고 57번 신고 수리 일자란에는 수출 신고가 수리된 일자가 기재되는데요. 신고 수리 일자로부터 30일이 적재 의무 기한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출 신고 필증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블로그에도 나와 있으니까 블로그에서도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